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인위생 점검에 관한 문제로 손세정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위생 점검 시 손세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온수로 2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입니다. 손세정은 식품안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로 단순히 물로만 헹구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38도에서 43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비누를 충분히 묻혀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20초 이상 문질러야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기름때 제거가 어렵고 알코올만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남을 수 있으며 물티슈는 일시적인 청결만 가능합니다. 식품 취급자는 작업 시작 전, 화장실 사용 후, 다른 작업으로 전환 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합표 작성 및 점검에 관한 문제로 배합표 관리의 핵심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합표 작성 및 점검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재료의 정확한 계량 비율입니다. 배합표는 제빵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재료의 정확한 계량 비율이 지켜져야만 매번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맛, 식감, 영양 성분, 부피 등 모든 품질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라는 제빵 고유의 비율 표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정확한 비율 관리를 위함입니다. 재료의 가격, 색상, 포장 상태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요소이며 최종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확한 계량 비율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문제로 온도 관리 원칙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 관리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냉장 5도 이하, 가열 75도 이상입니다. 식중독 예방의 기본 원칙은 위험 온도대인 5도에서 60도 사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냉장 보관은 5도 이하에서 미생물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가열 조리 시에는 식품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되어야 살모넬라, 대장균 등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사멸합니다. 이러한 온도 관리는 HACCP의 핵심 관리 기준이기도 하며 모든 식품 취급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트의 보관 온도에 관한 문제로 적절한 온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빵용 이스트의 보관 온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0도에서 4도입니다. 제빵용 이스트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므로 보관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0도에서 4도의 냉장 온도가 가장 적절한데 이 온도에서 효모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 활동이 거의 멈추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활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할 수도 있으나 일부 효모가 손상될 수 있으며 사용 전 해동이 필요합니다. 1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모가 활성화되어 영양분을 소비하면서 점차 약해지고 20도 이상에서는 발효가 시작되어 보관 중인 이스트의 품질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사용하다 남은 이스트는 즉시 밀폐하여 냉장 보관해야 하며 사용 전 신선도와 활성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냉장 진열장에 관한 문제로 적정 온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베이커리 매장에서 냉장 진열장의 적정 온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0도에서 4도입니다. 냉장 진열장의 적정 온도는 0도에서 4도입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핵심 온도 범위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냉장 보관 기준입니다. 특히 생크림 케이크, 무스 케이크, 생과일 타르트, 샐러드 샌드위치 등 부패하기 쉬운 제품들이 진열되는 곳이므로 엄격한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식중독균 증식이 억제되고 미생물 번식이 느려져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제품의 외관과 식감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온도 점검과 기록이 필요하며
도어 개폐 빈도가 높으면 온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열장 내부 위치별 온도도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븐의 일일 점검에 관한 문제로 부적절한 점검 항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빵 설비 중 오븐의 일일 점검 항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전년도 수리 기록입니다. 오븐의 일일 점검은 그날의 안전한 작업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점검 항목에는 오븐 온도의 정확도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내부 청결 상태 확인, 전기 연결 상태, 환기 시스템 작동 여부, 안전장치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리 기록은 일일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정기 점검이나 주요 고장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이력 정보이지 매일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일 점검은 짧은 시간 내에 안전과 작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율적인 항목 선정이 중요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발견된 이상은 즉시 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빵 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펀지법에 관한 문제로 발효 시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스펀지법 반죽에서 스펀지 반죽의 일반적인 발효 시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2에서 4시간입니다. 스펀지법은 사전 반죽법, 즉 간접 반죽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단계에 걸쳐 반죽을 만듭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펀지 반죽은 밀가루의 50에서 70%와 물, 이스트만 사용하여 만든 후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발효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효모가 활발히 활동하여 충분한 가스를 생성하고 글루텐이 숙성되며 풍부한 풍미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본 반죽 단계에서 나머지 재료를 추가하여 다시 반죽하고 본 발효를 진행합니다. 스펀지법으로 만든 빵은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든 빵에 비해 풍미가 깊고 부피가 크며 식감이 부드럽고 노화도 지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이 복잡한 단점도 있습니다. 발효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는 장시간 스펀지법도 있어 더욱 깊은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탕종법에 관한 문제로 물과 밀가루의 비율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탕종법 반죽에서 탕종을 만들 때 물과 밀가루의 일반적인 비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물 5대 밀가루 1입니다. 탕종법은 일본에서 발달한 제빵 기법으로 끓는 물에 밀가루를 넣어 호화시킨 탕종을 만들어 본반죽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5에 밀가루 1의 비율을 사용하며 이 비율이 적절한 점도와 호화도를 제공합니다. 끓는 물 또는 약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밀가루를 넣고 잘 저으면 전분이 호화되어 푸딩 같은 점성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호화된 전분은 매우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어 본반죽에 첨가하면 빵이 매우 촉촉하고 쫄깃해지며 노화가 크게 지연됩니다. 또한 빵의 부피가 커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빵, 모닝빵, 우유빵 등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원하는 빵에 자주 활용되며 통상 본반죽 밀가루 양의 5에서 20% 정도의 탕종을 사용합니다. 만든 탕종은 식힌 후 사용하며 냉장 보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산균 발효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산균 발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단맛을 증가시킨다입니다. 유산균 발효는 유산균이 당분을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빵에서는 사워도우나 천연 발효종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유산균 발효의 특징은 첫째, 산미를 부여하여 사워도우 특유의 신맛을 만들고 둘째, 산성 환경으로 인해 잡균 번식이 억제되어 보존성이 향상되며 셋째, 발효 과정에서 식품 성분이 분해되어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더해주고 글루텐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유산균 발효는 단맛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이 분해되어 산성물질로 변환되므로 단맛이 감소하고 신맛이 강해집니다. 사워도우 빵은 본질적으로 단맛이 적고 신맛이 특징인 빵입니다.
유산균과 효모가 공존하는 천연 발효종에서는 두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다양한 풍미를 만들어내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천연 발효빵의 핵심 기술입니다.